제4회 마을 가이드 마을 캐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모신 분은 서울 새솔초등학교 수석 교사로 재직 중인 양민정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자, 박수 한번 치실까요, 먼저? 안녕하세요. 네,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도움이 되는 건지, 또 이 자리에 또 귀한 시간을 오셨는데 괜히 이렇게 시간 낭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되어서 어떤 기대감과 어떤 내용들을 좀 기대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좀 들으시면 제가 그 포인트에 뭐 맞출 수 있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참고를 좀 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가볍게 어떤 기대와 무엇을 좀 원하시면서 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근데 저는 오늘 저희 아이도 그렇고 저도 양미경 선생님 팬이에요.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있는 선생님이시고 좋은 어른이 되고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좋은 이야기 많이 들으려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제를 보고 저도 아까 어제 이거 밤에 계속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애들한테 도대체 어떤 어른인지 어떤 엄마인지 사실 되게 애들 속마음이 궁금하거든요. 오늘 강의 통해서 저도 반성할 시간이 되고 저희 애들도 더 바른 어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계기가 돼서 그래서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웹저분에 뭐죠? 그 시골 출신이라는 말이 좀 있더라고요. 네. 저도 시골 출신이라서 오. 궁금했습니다. 네. 네, 기대됩니다. 저는 어른이 되려고 왔습니다. 그냥 마을에서 뭐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건 다르지만 마을 안에서 서로 이렇게 응원하면서 알아가면서 이렇게 토다니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리고 제가 양정 선생님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더 기대하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또 저도 요즘 어른이 되시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의 이런 경험이나 이렇게 살아오신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전에 이제 소개받은 것처럼 지금은 이제 새솔초에서 마지막 해를 맞이하고 있고 교직 경력이 27년이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마을 패드 마을과 아이들에서 그냥 우리들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들을 좀 와서 이야기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했더니 해드릴 수 있는 게 그냥 저의 성장 이야기일 것 같아요. 저의 살아온 삶의 족적이라고 할까? 근데 화려하지도 않고 별 볼 일도 없고 그냥 아주 소시민적인데 근데 저에게 그냥 가장 큰 화두가 교사가 돼서 이런 화두가 좀 많이 짚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어른으로 살아가야 될까? 왜냐하면 이제 제가 살아온 과정도 너무나 그닥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고 또 제가 바라보고 있는 교실에서 보는 아이들도 참 부서진 아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마음이 부서진 아이들.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교사로서 또는 어른으로서 또는 부모로서 이웃으로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저 아이들이 나중에 살아갈 때 최소 나처럼 어렸을 때 그 아픔이나 상처들이 어떻게든 좀 잘 회복이 되고 그 회복된 그 상처들이 오히려 에너지가 되어서 좋은 사람들로서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목으로 해서 이제 오늘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기 전에 저희 항상 좀 요즘 시를 요럴 때 아니면 별로 나눌 기회가 없어서 작은 4줄짜리 시를 박노해 시인님의 준비해왔는데 제 읽는 방식은 자발적으로 4분이 한 줄에 한 목소리로 그래서 4분이 기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준비한 시는 눈을 감고 들여다보네라는 박노해 시인님인데 4분이 한번 큰 소리로 한 번씩 좀 읽어주시겠어요? 눈을 감고 들여다보네. 바람이 얼마나 많은 숨결로 이루어졌는지 삶이 얼마나 많은 길들로 이루어졌는지. 네,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인데 잠깐만 머물러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에서 어떤 구절들이 많이 와닿으시는지. 저는 이 시에서 사실 4번째 구절, 근데 3번째 어둠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지만 오늘 주제인 삶이 얼마나 많은 길들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좀 그냥 짧게나마 서로 다루면 좋지 않을까.
여기 계신 분들도 아까 밥을 먹다 보니까 대표님도 그렇고 뭐 이렇게 같이 오신 분들도 그렇고 누가 얼마나 더 어렵고 못 살았는지 배틀을 걸 정도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다양한데 그럼 그렇게 다 못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삶이 지금은 각양각색의 다양한 색깔들로 이루어졌는데 그 각양각색의 색깔들은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성장 과정에 그 아주 소중한 추억이 담긴 사진 한 장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거 아주 너 귀한 자료를 지금 보는 거야. 여기서 혹시 저를 찾아보세요. 제가 선생님 찾아봐. 선생님 어디 있을 것 같아? 이거 완전 유물 아니에요? 맞아요. 유물이야. 근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의 모습이야. 지혜 영화를 했던 옆에 앞머리 이렇게. 그렇죠. 다 못생겨서 거기서 거기죠. 어디 하나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뭐가 보이시는지 봐보세요. 저 장면들 사진에서 보는 거 찾아봐, 너희들도. 어떤 게 보이니? 흙집, 흑벽돌집. 또 네? 한지. 한지. 또 보이는 게 뭐 있어요? 가족. 그래. 가족 중에서 누가 보여? 팻말. 텐마루. 전 저 텐마루를 정말 좋아하는데 저 텐마루 향수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맞아요. 석쇠가 보이죠. 저 석쇠는 저희 어릴 때 김을 구웠던 김구이용으로 아주 유용한 아주 중요한 재료예요. 그리고 옷차림을 한번 보세요. 옷차림. 언니 오빠들 그나마 교복이었어요. 저는 어디 있는지 찾아보시면 요 사람이에요. 아우, 저 머리 한번 보세요. 머리 스타일 끝내주죠. 저희 엄마 작품이에요. 미용실을 갈 수가 없잖아요. 미용실이 그 당시에는 여기 버스도 없기 때문에 산 넘어서 20리길,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산길을 8km 걸어서 읍내를 나가야 머리를 깎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집에서 엄마가 대충 다 깎아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구성원을 잘 세어보시면은 조개 맨 뒤에 그나마 저희 집보다 조금 이쁘게 생긴 언니가 있죠. 조 언니는 사촌 언니. 그러니까 우리 집하고 얼굴이 좀 달라. 그 사촌 언니를 빼는 나머지는 9분이고 아버지는 어디 계셨을까? 사진을 찍고 계셨겠죠. 저희가 10가족이었어요. 10가족. 그래서 이제 어제 아까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누가 더 가난했느냐 그랬더니 저분이 지셨대 대표님한테 왜 졌냐 했더니 쪽방에 우리는 4명 살았는데 저기 5명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방이 2개였어요 그나마. 근데 10식구니까 방마다 5명씩 자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이렇게 이제 나름의 딱 보면 가난이 아주 찌들었고 제가 입은 옷을 잘 보시면 엄마가 남이 언니들이 입은 옷 중에 구멍난 옷을 실을 다 풀어서 다시 바느질을 해서 다시 입혀주신 옷이에요. 산 옷이 아니라. 이제 정말 저희 성장 과정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제가 그 마을테드 포스터에도 나왔던 것처럼 이런 내용이에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구석은 하나도 없어요. 가난과 차별과 독재와 폭력, 외톨이, 반항. 여기서 어떤 게 좀 의아하신 거 혹시 질문하실 게 있어요? 뭐가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궁금하시다. 선생님, 어머님. 폭력이랑 반항을 좀 이해를 못했어요. 어떤 거 반항하고 뭐요? 폭력. 네. 제가 2학년 때 엄석대였어요. 엄석대 아시죠? 그 일그러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오는 엄석대 주인공과 닮았는데 2학년 선생님들이 그때 당시에는 반장 부반장을 이렇게 지명하셨어요. 성적 순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남자는 무조건 반장, 여자는 무조건 부반장. 그러더니 딱 들어오시더니 선생님이 야 남자 너한테 넌 반장해, 양미정 넌 부반장 이렇게 시키신 거예요. 그래놓고 그 선생님은 학교 뭐라고 했죠? 사택에서 사시고 청소할 때 되면 야 미정아 얘네들 청소시켜 그러고 이제 사택에 가셨다가 그리고 이제 끝날 때 되면 제가 선생님 썼고 청소 다 끝났어요 그러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청소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굴 시켰을까요? 애들을 시켰어요. 근데 애들이 제 말을 안 듣잖아요. 2학년이 쥐가 뭐라고 네가 왜 나한테 시켜 그럼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폭력을 어떻게 했었을까요? 때렸어요. 어떻게 때렸을까? 주먹으로. 세게. 그 당시에는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들으면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그냥 이 엉덩이를 때리는 게 기본이었는데 저에게 보여진 그 어른들의 모습을 저는 그대로 저희 반 아이들에게 야 너 청소하네 엎드려 그러고 때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담임선생님한테 일렀어요. 담임선생님이 이제 청소 다 끝났다 와서 하시는 말씀이 딱 이거예요. 미정아 너 얘네 때렸니? 네. 근데 시 묻고 끝나셨어요. 청소를 안 해서 때렸어 이랬는데 그냥 너를 믿는다 이거예요.
그럼 저는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을 말 안 들으면 내 엄마를 때려도 되겠다라는 엄청난 권력을 가졌겠죠.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참다 못해 동네 언니를 불러오더라고요. 그래서 언니한테 무서워서 그때부터는 안 때리긴 했는데 저에게는 그런 폭력이 일상화됐을 뿐만 아니라 그 폭력이 어디서 왔느냐? 가정폭력에서 왔겠죠. 저희 엄마 아버지는 장날이 그날은 5일마다 장날이 있어서 산 넘어서 5일마다 시장을 갔다 오는 날이면 저희 집은 부모님은 싸우세요. 돈이 없는데 아버지가 엄마가 이제 시장에 가가지고 뭐 양말도 사야 되고 속옷도 사야 되고 뭐 뭣도 사야 되고 살림살이를 사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제 돈 달라고 그러면 막 2,000원, 5,000원 이렇게 주시는 거야. 그럼 엄마는 점심도 굶어가면서 쫄쫄 굶고 살림살이 사가지고 왔는데 그날 오면 아버지가 그 돈 다 어땠었냐 이렇게 되니까 매일 싸우는 거죠. 가난이 가정폭력의 원인이었고 근데 가정 그 싸움을 아주 지금처럼 평화적으로 했느냐 이제 때려 부수고 욕하고 막 죽겠다고 농약 먹고 죽겠다고 막 이러면은 막 잡아는 정말 매일매일 그런 가정폭력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7째 6이었는데 그 6의 권력이 이 위에 5의 권력과 아버지의 그런 어떤 독재 그리고 또 할머니의 남녀 차별 아들만 귀했고 손자는 귀했는데 손녀는 인간도 아닌 거야 그냥 저것들은 먹이면 잘 먹일 필요도 없고 공부도 시킬 필요 없어 이런 그런 차별 그리고 아버지의 어떤 폭력 그거를 집안에서는 저는 되게 두 얼굴로 살았는데 집안에 정말 모범생이었어요. 너무 모범생이어서 엄마 아버지가 제가 바깥에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러는데 지금 바깥에서 어떻게 했느냐 돈이 없는데 앞집에는 맨날 왜 5원짜리 그때 10원이면 2개 주는 쫀디기 하나요. 조그만 강낭콩 모양의 젤리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맨날 사 먹는 거죠. 그럼 걔를 협박해가지고 야 돈 내놔. 그래서 그래가지고 걔가 저의 그 협박을 못 이겨서 돈을 100원인가 50원을 줬고 자기 엄마한테 일르는 바람에 엄마한테 귀에 들어가서 그럼에도 엄마는 저를 그렇게 혼내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되게 모범적이었지만 밖에 나와서는 폭력과 나쁜 짓과 그리고 그런 집안에서의 스트레스를 아이들에게 풀고 되게 나쁜 아이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됐느냐 반항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아이들 관계가 사춘기 때는 아버지가 그나마 공부를 시키신다고 가난함에도 청주로 읍내로 내보내주셨는데 공간만 독립시켜 주셨지 돈을 하나도 안 주시는 거예요. 오고 갈 때 차비만 주시는 거예요. 주말마다 집에 와서 그러니까 시골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거기서 용돈이라는 건 한 푼도 없고 오고 때 차비만 주니까 저는 제일 지금도 아까도 저녁 뭐 먹을래라고 물어봤을 때 쫄면을 먹겠다고 한 이유는 그 당시 청주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끝나면 다 쫄면집으로 가서 쫄면을 350원 주고 먹는데 저는 그 돈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어른이 될 때까지 못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분식집에 가면 쫄면이 저한테 너무나 그 값진 음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청주에서 생존을 하면서 지내는 동안 아이들한테 저는 여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 고슴도치였어요. 저는 제가 살기 위해서 남을 어떻게든 이렇게 찌르고 있다라는 그 생각은 못했고 저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건 나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버텨내야 되는 거죠. 생존의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고 교대를 나오고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그 생존의 시기에 나는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왜 남들처럼 이렇게 부드럽지 못했고 남들처럼 이렇게 배려하지 못했을까? 말 한마디도 친절하지 못하고 이게 톡톡 사람들을 건들고 찌르고 아프게 하고 담임선생님이나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는 반항하다 두들겨 맞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이 많았는데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보면서 제가 알아차렸어요. 저는 이 매슬로우 5단계 중 가장 바닥인 생존의 욕구에 머물러 있었고 그나마 그 위 안전의 욕구조차도 저는 보장받지 못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했고 먹기 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로부터 이렇게 뭐 안전하게 늘 가정의 싸움이고 아버지는 언제 자살할지 몰라 맨날 약 먹고 죽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에 단계인 여기 보면은 뭐 사회적 욕구? 뭘 해보고 싶다? 인정의 존경의 욕구? 뭐 자아실현의 욕구는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이런 아이들이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실에서도 너무 많이 발견이 되고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 많이 발견이 돼요. 근데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내가 최소 어떤 어른으로 어떤 부모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아마 저처럼 그렇게 안전과 생존의 욕구로 상처받고 부서지지 않게 그냥 놔두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2021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았던 1970년대와 다른 그런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부를 창출했을지 모르겠지만 삶에 있어서 우리의 그 빈곤
어떤 정신적 빈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너무나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 학교에도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고 제가 거쳐온 아이들 중에서 너무 부서진 아이들이 많이 많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할까라고 제목을 정해줬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저와 같은 아이들이 최소 여기에 오신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그 아이들에게 뭔가 희망이 되어주고 따뜻한 난로, 커다란 난로는 아니지만 손난로 정도는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길 바라면서 제가 이제 주제를 잡았고, 이런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수석교사까지 되고 교사로 그냥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연구를 통해서 저도 깨닫게 됐어요. 미국의 그 하와이에 있는 카우아이 섬이라는 아주 작은 섬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때 1950, 60년대 여기는 정말 아주 가장 빈민한 사람들, 정말 그 이민자들 중에서 돈 없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었었는데 여기를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아이들을 연구를 했더니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들도 다 문제하고 빠진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결과가 너무 뻔하니까 특별한 게 없었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가정의 아이들을 한 200명 정도 뽑아가지고 종단 연구를 한 거예요. 얘네들이 도대체 어떻게 자랐고 어떤 부모님의 가정 환경에 어떤 문제가 어떤 문제 행동을 일으킬까의 연관성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신기하게 200몇 명 중에 약 3분의 1이 되는 70명 정도가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일반 아이들 가정보다도 훨씬 더 학생회장도 하거나 너무 훌륭하게 잘 자라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찾아봤더니 이런 아이들의 뒤에는 누구 하나, 할머니든 이모든 부모든 한 명이라도 최소 이 아이를 절대적으로 믿어줬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른이. 절대적으로 넌 정말 괜찮은 아이야.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널 믿어. 라는 조건 없는 절대적 믿음을 보여준 한 명의 어른이 최소 이 아이 옆에 있더라는 거죠. 그런 아이들은 결국 성공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에게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밖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나마 삐뚤어지지 않고 왔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의 울타리가 무엇이었을까 봤을 때 저도 역시 저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줬던 부모님이 계셨어요. 부모님이 부부관계는 안 좋았어요. 맨날 싸우고 두들겨 부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부모님이 특히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저한테는 너는 전 맨날 못생겼다는 소리를 7남매 중에 언니 오빠들이 너는 못생겨서 공무원을 해야 된댔어요. 왜냐하면 일반 사기업에서 너는 면접을 보면 너 같은 얼굴은 무조건 떨어져 라는 걸 정말 밥 먹듯이 세뇌를 시켜가지고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제 큰딸이 저를 닮아가지고 그 누가 보면은 어우 야 니네 딸 중에 막내가 제일 예뻐 이러면 저는 그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냐면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는데 저는 몇십 년이 걸린 사람인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 아버지는 누가 나고 못생겼대. 우리 엄마는 늘 이랬고 저희 아버지는 우리 미정이는 참 똑똑해. 미정이는 참 뭐 버릴 게 하나 없어. 라는 절대적 신뢰를 보였기 때문에 청주에 나와서 겨우 차비 오갈 때 차비밖에 없었고 어떤 간식비 하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가 하기 싫어지면 목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엄마 아버지 목소리가. 고추밭에서 고추를 농사를 지시다가 이런 말씀하세요. 미정이 잘하지? 딱 요 말씀만 하세요. 미정이 잘하지? 딱 3글자 잘하고 있지? 요 5글자밖에 안 하세요. 야 너 숙제는 잘하냐? 너 요즘 공부 몇 시까지 해? 너 그래 선생님 말씀 잘 읽었어? 몇 점이야? 이번 시험 몇 점이야? 이런 거를 묻질 않으시고 그냥 잘하고 있지? 이게 저한테는 너무나 이 지금 보이는 울타리 있잖아요. 아마 저한테 그냥 감옥살이를 놓고 너 거기서 열심히 해라는 그 감옥보다도 더 무섭고 튼튼한 저한테는 울타리였어요.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날 믿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아이들이 버틸 수 있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었던 그 커다란 울타리는 누군가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 나라는 인간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그 사람을 그 길로 만들어 갈 수 있게 자발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부모님만 사실은 계셨었느냐 따지고 보면 저한테는 정말 잊지 못할 게 3가지 순간들이 떠올라요. 첫 번째는 현이 보이시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면 저로부터 지금 한 40몇 년 거의 뭐 40년 전이겠죠. 40년 전인데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한 게 이제 신리길이라고 해서 산고개 2개를 넘어가지고 초등학교에 1학년짜리가 넘어갔어요.
그랬는데 그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아마 요즘 애들 보고 그 십리길을 걸어가라면 아동학대라고 했을 것 같죠. 근데 거기를 갔는데 뭐 얼마나 추웠겠어요. 근데 1학년 담임 선생님이 딱 보자마자 아우 추웠지 하면서 손을 잡아주셨는데 남자 선생님이 50대. 근데 그 온기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장면이 너무 따뜻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키우는 게 말이 아니라 느껴지는 그 온기, 그것이 아닐까. 두 번째는 제가 아까 그 성장과정 중에 반항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에 영어 선생님이 있었는데 젊은 여자 선생님, 젊은 남자 선생님인데 여고 때 남자 선생님은 너무 인기잖아요. 정말 못생긴 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너무 인기가 좋은 거예요. 남자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을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제가 그때부터 그 선생님한테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아예 수업을 안 듣는 거고 반항을 했죠. 그랬는데 이제 그 선생님이 영어 공부를 못하면 그때부터 자 너 일어나 너 이거 해석해봐 못하면 그 뒤 해가지고 해석이 다 되면 그 앞에 있는 애들 다 나와서 엉덩이를 때리시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공부를 못해서 배우러 온 건데 왜 가르쳐주는 분이 우리를 모른다고 왜 때리지? 그러고서 이제 그때는 그 선생님은 말 수업도 안 듣고 이제 딴짓을 하고 엎드리고 있었으니까 선생님이 너 이리 와 교무실로 따라와. 그래서 너 왜 수업도 안 듣고 엎드려 있어? 그랬는데 대답을 하지 않고 선생님 근데 저희 공부하러 왔는데 저희가 모른다고 왜 때리세요? 저희 모르니까 배우는 거 아닌가요? 했다가 바로 안경 벗어로 님 쭉들어 맞았어요. 그 질질질 보건실로 끌려가서 막 두들겨 패는 거니까 화가 1년 동안 저한테 대한 화가 폭발적으로 있었는데 이게 이제 되드니까 그것도 2월말 잘 넘기면 끝났어요. 그 2월말 보충수업 1교시, 영교시죠, 영교시. 그래서 막 보건실에 들어가서 두들겨 맞는데 옆에 선생님이 오셔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해서 말려서 그나마 살았는데 그리고 너는 교실에 들어가지도 말고 교무실에 무릎 꿇고 있어라고 훌쩍훌쩍 울고 있는데 옆에 있는 옆반 선생님께서 아우 무슨 일이야 하면서 이렇게 토닥여 주시는 거예요. 아니 왜 너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러고 있니 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또 그렇게 저는데 정말 너무 창피하잖아요. 교무실에 선생님들은 쫙 있지 애들은 왔다 갔다 하지 저는 거기서 이러고 이제 울고 있는데 아무도 하면서 밖에 손가락질할 때 그 옆에 선생님이 무슨 일이야 너 왜 그러고 이러고 있어 하는데 그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제가 아까 고슴도치처럼 되게 삐죽삐죽한데도 한 분이 저희 갖고 있는 가능성과 어떤 장점 이런 걸 딱 야 너는 에너지가 있어 하면서 남들은 다 가시를 보고 뾰족한 그 모서리를 볼 동안 제가 갖고 있는 둥근 부분을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의 절대적인 신뢰 속에 삐뚤어지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사람 관계 속에서 내가 그럼 무엇을 배워야 될까를 저는 이 세 분의 따뜻함 속에서 배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교사가 되니까 교실에 저 같은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얼굴에 분노가 가득 차고 눈에 독이 올라 있는 아이들 아니면은 관계가 이런 아이들은 다 깨져 있어요. 근데 제가 아마 제 자식 제가 저도 잘 컸고 그리고 제 자식도 잘 컸으면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일까라고 욕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자식도 제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걸 경험하고 저도 어렵게 살면서 저 부모님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부모들도 나름 노력을 했겠지. 세상 어느 부모 하나 나쁜 부모이고 싶은 부모도 없고 세상 어느 아이 하나 나쁜 아이로 살아가고자 의도적으로 하는 아이는 없는데 너무 부서져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왜 부서져 있을까?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존중의 경험이 없어요. 존중의 경험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뜻한 경험이 없어요. 어른들에게 너의 말을 들어보고 싶을 텐데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봤거나 넌 지금 뭐가 필요하니? 뭘 도와줄까? 뭐가 힘드니? 라고 물어본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내 맘대로 내 말대로 해. 왜 안 따라와? 라고 거의 로봇 수준에서 그런데 힘이 있는 아이들은 이걸 부수고 싶기 때문에 도끼를 발휘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 도끼를 발휘하다 결국 모든 아이들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고 힘이 없는 아이들은 결국 자포자기를 해버리더라고요. 오늘 책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살아가는 집안의 문화를 보면 이런 존중의 언어조차도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산층의 언어 문화를 다시 배워야 된대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보죠. 그런 사람들 보면 쟤는 말을 왜 저 따위로 해?
인간이 저래? 같이 못 놀겠어.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 제가 이제 담임을 하면서 학교 교사를 하면서 가장 가슴이 아픈 건 이렇게 이제 부서진 아이들 있잖아요. 이렇게 부서진 아이들. 뒤로 나가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 부서진 아이들을 경험을 했을 때 제일 심각한 아이가 이제 세술에도 있었을 때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부서졌나 봤더니 부모님도 부서져 있고 가정도 부서져 있는데 더 가슴 아팠던 건 아무도 이 집 부모나 아이들과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쟤랑 놀지 마, 쟤랑 말하지 마, 쟤 말 시켰다가 너 피해 볼 거니까 쳐다보지도 마, 걔가 말 시키면 그냥 피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게 이제 가장 내 아이와 내가 다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그 아이들도 결국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는 부모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차단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을 때 마을로부터 고립되어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회복이 되고 어떻게 힘을 낼 수 있을까 이게 저는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존중의 경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웃을 여기가 마을과 아이들이라는 이웃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것들을 경험시켜줘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인디언 그 추장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전에도 했었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 우리 꼬맹이들 우리 세술초 그래 이름을 선이 까먹었어. 너 이름 뭐였지? 그래 주호야. 여기서 선생님 봐봐. 악한 늑대도 있고 선한 늑대도 있어. 사람 마음속에 저런 악한 늑대와 선한 늑대가 다 산대. 네 마음에도 있을 수 있어. 그렇지? 네.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아? 당연히 저는 죠 악한 늑대가? 선한 늑대가 너는 이길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해? 약하면 안 되죠. 사람이 약하면 안 되죠. 선함이 약해 이겨야 된다. 너는 뭐가 이길 것 같아? 자, 우리 마음속에 두 마리의 늑대가 다 선생님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다 있어요. 너는 어떤 늑대가 이길 것 같아? 악한 너는 왜 악한이야? 악한의 폭력을 많이 쓰거나 반항을 해가지고 악한 늑대는 폭력성이 강하기 때문에 선한 늑대를 이렇게 이겼을 것이다. 자, 정답은 내 마음에 우리 두 마리 약대 중 주인이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기는 거죠. 자, 근데 이 친구는 선한 늑대가 많이 이긴다고 하는데 넌 선한 늑대한테 먹이를 많이 주나 봐. 착한 마음에. 너는 어떤 마음에 더 많은 먹이를 주는 것 같아? 둘 다. 이렇게 줬다 저렇게 줬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게 내 마음의 늑대도 있지만 내 자녀, 내 이웃에 나는 어떤 데 더 먹이를 많이 주고 있느냐. 특히 이제 부모로서 자녀를 바라볼 때 사실 되게 이렇게 잘 크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잘 크길 바라는 마음에 어떤 점에 더 먹이를 나는 많이 던져주겠느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에게는 동그라미도 있고 네모나고 뾰족한 부분도 있는데 어디에 더 많이 초점을 보고 계시는지, 그래서 어디를 더 지적하고 계시는지, 어디에 에너지를 더 쓰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는 내 아이의 뾰족한 부분을 자꾸 없애기 위해서 뾰족한 부분에 계속 에너지를 쓰고 있지 않는지, 또는 내 아이의 둥근 부분이 아주 작더라도 난 이 둥근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에너지를 더 쓰고 있는지. 사실 어른으로서 내가 아이들보다 더 힘이 있다는 건 내가 보는 눈이 더 넓어졌다는 거고, 저는 성장한다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했을 때 성장한다는 건 선택을 잘하는 것이 아닐까. 어떤 똑같은 모든 인간사가 다 선택인데 그 선택 속에서 현명한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게 인간이 결국 성장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내 자녀의 그런 뾰족한 부분과 둥근 부분,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내 아이의 둥근 부분이 커지려면 나는 둥근 부분에 에너지를 더 많이 쏟았을 때 그게 커지고 빛나고 환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가 가장 사랑스럽지 않을 때 모습을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이가 그 순간 가장 사랑이 필요한 순간이다. 막 때를 쓰고 악을 쓰고 막 난리를 칠 때 우리는 저 새끼 저거 왜 저래? 이렇게 막 화를 내는데 그때 뭘 깨달아야 되냐면 저 아이는 지금 가장 무언가가 필요한 순간을 악을 쓰면서 하고 있구나. 이런 말을 누가 저한테 알려주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한 부분일 때 처음에는 속삭인대요. 나 지금 불편해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그걸 못 알아채면 두드리면서 나 불편하다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그것도 못 알아들으면 그러면 이제 큰 소리 치면서 콱콱콱 치면서 나 불편하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도 못 알아들으면 막 집어 던지면서 깽판을 부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과연 속삭였을 때 알아차리고 있을까? 누가 막 던지고 있을 때 저 한심한 놈 저거 못 써먹겠네라고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그가 왜 거기까지 왔을까를 고민해 본 적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제 오늘 나는 그럼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왜 어른들의 속담 속에 미운 놈 떡 하나 주라는 말이 있었을까를 저는 이 앞에 있었던 문구와 저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학급에서 또는 학교에서 또는 이웃에서 그렇게 미운 놈이 있었을 때 그 놈이 필요한 거는 아주 맛있는 따끈따끈한 떡 하나를 한 접시 내어줌으로써 세상이 너한테 그렇게 상처만 주는 게 아니야. 세상은 너한테 따뜻함을 줄 수도 있고 온기를 줄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얘기했습니다. 마무리는 또 박무의 시인님의 사람만이 희망이다. 희망찬 사람은 그 사람이 희망이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사람 속에 들어있다.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걸 사람만이 치유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능력을,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야기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